10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4개를 우리 신 기자가 밤새서 뽑아왔습니다. 강달러, 원전, 숲, HD, 현대중공업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막 올라간단 말이죠. 원화 약세,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엔화도 지금 다시 살짝 약세입니다만, 달러 왜 이렇게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습니까? 큰 요인은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다. 20만 건 넘게 고용이 나왔다. 역시 고용지표. 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흐름 간단하게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다시 돌파했습니다. 채권 가치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갖고 있던 약점 중에 하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조사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확률이 있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는 0.88%까지 올랐다가, 왜냐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1%만 올라가도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신호인데, 이번에 최신 데이터 보면은 0.34%까지 다시 낮아졌습니다. 고용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중동 불안에 유가까지 지금 오르고 있으면서 달러도 같이 오르는, 좀 사실은 약간 신기한 현상인데 지금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두 달 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간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 달 만에 최고 수준 102.49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월가 일각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연준이 11월에 금리 안 낮출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로는 금리 인하지만 월가에서 BMO 캐피털도 그렇고 금리를 11월에 안 낮출 가능성도 신중하게 재고해야 된다는 문장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눈여겨볼 만하고, 결국 이런 점이 우리 환율이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서한 야간 거래까지 하면은 1,344원 선에 지금 머물렀거든요. 야간 거래에선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 최근 5거래일 동안 4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40원 가까이 뛰었고, 여기에 오늘은 미국 경제지표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10일에 미국 CPI가 예상에 부합할 경우에 금리를 꼭 내려야 되겠느냐라는 미국의 생각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보면 강달러와 고환율이 경제지표와 외부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4분기 이후에 이 기업 실적이 환율이라는 외부 효과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강달러가 지속됐을 때 우리는 학습을 해왔었는데, 수출주,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뿐만 아니라 OEM으로 만드는 의류 쪽들도 환율에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고환율이라는 건 이들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 그리고 환경을 제공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항상 양면이 있겠죠. 특히 요즘에 유가가 막 고공행진하니까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면은 사실 이제 금리를 그만큼 못 낮추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중입니다. 필리핀 갔다 찍고 지금 싱가포르죠? 맞습니다. 싱가포르로 갔고 다음에 이제 라오스로 이동할 텐데, 요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MOU는 사실 완전한 계약과는 다릅니다만, 이번에 갖고 있는 MOU는 일반 MOU랑 다르게 조금 무게감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맺은 MOU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가면은 MOU들이 맺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과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부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을 하면서 한국과 필리핀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제 안보 같은 전방위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인데, 일단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건설주라든가 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예전에 했던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원전일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바탄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바탄 원전이 그동안에 개발을 멈췄던 원전인데, 이번에 한수원이 타당성 조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탄 원전이 한국의 이 약간 뭐 체코 원전처럼 한국의 기업들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탄 원전이요, 우리나라 고리 2호기와 노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 40년간 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에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 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기점으로 또다시 호재가 예정돼 있지 않나라는 투자 심리가 이제부터 몰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도 양국 간 원전 협력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들이 생각보다 크게 모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중국 견제 측면에서 필리핀하고 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방산주, 원전주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 제시를 했다. 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 TV에서 이름을 숲으로, 제 생각에 뭐 욕먹으니까 이 이름을 좀 바꾼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숲에 이 숲이란 회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에서 뭔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불안합니다. 어제 사람들의 조회수가 높았던, 관심이 많았던 뉴스들을 정리해서 찾아봤는데, 이제는 숲으로 이름을 바꾼 아프리카 TV 관련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 올해 별풍선 수익 1위가 한 해 2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었는데, 풍선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BJ를 위시해서 10위 가운데 상위 9명 정도가 성정성이 높다고 하는 소위 엑셀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과방위 한 의원이 낸 자료인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낸 자료인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숲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선정성과 사행성이 높은 방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로 전해지면서 소응을 많이 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일에 전창용 그 아프리카 TV 대표, 숲 대표가 과방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론의 탄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날선 얘기라든가, 그리고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숲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상응하는 얘기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4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위치가 작년 말에 철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위치 철수하고 나서 올해 이제 정확하게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 치즈직하고 이제 경쟁 구도가 됐는데, 그래서 주가가 뭐 올라가다가 지금 우리 차트 나오는 걸 보니까 막 올 들어서 올라가다가 지금 좀 하락세란 말이죠.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적 자체로만 보면요, 이 외부 잡음을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만 버는 그런 기능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실적 자체라든가 다른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게 또 하나 봐야 될 게, 실적은 좋다. 실적은 좋다라고 봐야 될 거고, 최근에 브랜딩 전환 속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다툼이 하나 있었었는데, 배우 겸 가수 수지 씨가 있는 회사가 매니지먼트 숲입니다. 여기서 아프리카 TV가 숲으로 이름 바꾸면 우리한테 타격된다, 이거 안 된다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어제 그냥 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가처분을 기각을 한 건데. 아, 수지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겠네요. 그럴 아프리카 수도 TV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있겠습니다.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숲으로의 리브랜딩이 전환 속도가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TMF 사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었는데, 4분기부터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요 제거를 했을 때 전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40% 넘을 것이다,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 특히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대해라,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HD 현대 잘 나가는 그룹입니다. 정기선 부회장이 지금 경영하고 있죠.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이죠. 그중에 핵심 회사 HD 현대 중공업, 요 회사입니다. 한 주간 7%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현대중공업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KB증권이요,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HD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22만 원으로 1만 원 높여 잡았는데, 떨어졌을 때 사라 보네요. 실적 좋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적 좋을 거고 걱정할 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신규 수주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68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7.2%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3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대로 잘 될 것이다,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중고선도 뭐 몇백억씩 하고 건조 성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면서 후판 가격, 그러니까 이
배 만들 때 한 3분의 1 정도의 원가를 차지하는 후판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지금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놀라서 팔 때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 막 내놓으면서 이제 후반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나 뭐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증권가에서는 크게 봤을 때 지금 저가 매수 시점이 맞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